자, 어려운 내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파트에서 기억할 것은 적법한 토지거래 없이 경유된 등기로서 무효다. 이 표현. 가, 을, 병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가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전전 매매된 경우에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갑과 병을 당사자라는 매매 계약에 갑과 병을 전제로 한 허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허가를 전제로 등기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 어느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고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이 계약이 유효하면 이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주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예요. 이 상태에서 병 앞으로 등기해요. 허가가 이루어졌는데 갑과 병 사이 계약 체결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으므로 등기는 무효다.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그러면 무효 상태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법률 관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핵심적인 것들을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약에 썼으니까 당사자 중에서 급부 이행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허가를 받기 전에도. 자,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안는데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 쓰게 되면 계약서에 따라서 급부 이행에 문제가 있잖아요. 허가를 받기 전에도 당사자는 너 이거 소유권 넘겨줘, 돈 줘, 그 얘기를 할 수 있냐가 쟁점이 된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 계약은 무효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급부 이행에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급부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반면에 급부 이행 청구할 수 없으면 반대로 급부 이행의 의무, 채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급부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즉 매매 대금 청구할 수도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다 계약상 효력이잖아요. 계약상 효력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매도인은 매수인 상대 매매 대금 돈 달라는 얘기 못하고 청구는 돈 달라는 얘기예요. 매매 대금 청구는. 반대로 소유권 이전 등은 소유권 넘겨줘.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편 이게 중요합니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해요. 소송도 가능해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허가를 나중에 허가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계법의 취지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염려 때문에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구역, 허가 구역이 아닌 다른 케이스에 있어서는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토지거래 허가 매매 계약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허용하게 되면 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계약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문제가 생긴다? 채무 불이행은 계약이 유효한데 유효해서 급부 이행에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계약 해제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제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권은 계약이 유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즉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수인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전제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설사 매수인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한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가부. 자, 계약이 무효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인데 아직 허가를 받기 전이라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이 떠올라야죠. 부당이득 반환. 741조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했죠. 741조 뭐였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게 뭐라고 써요? 제가 계약 무효 취소. 누군가 이득을 얻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준 계약금을 준 사람. 그럼 계약금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741조. 계약이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준 사람. 손해보고 이득 받은 사람.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주는 거 아닐까? 돌려달라는 얘기 할 수 있는가? 아닐까? 논리로 따지게 되면 이득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 봤을 때는 계약금을 내주죠. 이런 계약금도 없이 단지 허가를 먼저 받는 게 거래에 부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은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계약금을 줌으로써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깨뜨리고 싶으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아니면 받은 사람 배액을 상환하면서 그러면서 계약의 구속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깨려면 네가 손해를 봐야 돼. 그런 의사를 존중해 주기 위해서 설사 매매계약 자체는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다 하더라도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 즉 계약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아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제 확정적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뭐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이 얘기는 계약이 계속 유동적 무효 상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고 언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때 가서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로 되는 사유가 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그래서 잘 나옵니다.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환할 수 없다. 정적인 거래 현실이에요.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그때 가서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 부분도 시험에 다 이미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3번이 자주 나옵니다. 거래 현실을 반영한 거다. 자, 협력 의무. 이거예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청서를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신청인에 누가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협력 의무예요. 그걸 협력 의무로 합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인 미완성의 법률 행위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할 협력 의무. 즉,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 유효로 바꾸는데 협력한다. 그게 실질적 의미는 뭐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신청서 작성을 협력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협력한다. 보통 매매계약할 때 그렇게 씁니다. 만약에 이 협력 의무를 요청했어요. 매도인이 자, 신청서를 썼어요. 그러면 매수인의 도장이 들어오죠. 매수인 여기 도장 찍고 필요한 서류 첨부시켜줘 하는데 협력을 의무에 협조를 안 해요. 그럼 협력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다? 갑자기 가격이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서를 쓰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다?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아니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통 몇 개월 안에, 2, 3개월 안에 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쓰거든요. 통상적 소요시간. 그 사이 이제 무슨 사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소극적 나오거나 아니면 소극적 나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인은 안 하려고 할 거고요. 이 계약을 깨트리고 싶고. 매수인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안 하고 싶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일단 이 협력 의무 이행을 소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했죠. 신청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그러면 여기에 매도인, 매수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해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찍어야죠. 그런데 예컨대 매도인이 협력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도장 안 찍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이겨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 뭐냐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에 관한 매도 며칠자 매매로 원유를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승소를 하게 되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매수인이 가는 거예요. 신청서에. 신청서에 매수인의 도장의 대신에 뭘 한다? 판결문로 가름하는 거예요. 판결문로. 이 판결문이 매도인의 서명 난이로 가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 배울 때 공동 신청이다. 예외적으로 판결문을 확정 판결문이 있으면 그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매수인은 자기가 본인이 찍고요. 매도인은 가서 도장 받을 필요 없이 이 판결문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서명 날인 대신에. 도장 찍는 대신에 이 판결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문.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아니라 뭐다? 협력 의무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잖아요. 거래 허가 신청서. 그럼 이 서명난데 매수인은 도장 찍어서 매도인한테 갔는데 안 해요. 그럼 소송을 제기해요. 어떤 경우는 협력 의무 이행 청구. 한마디로 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하라는 거예요. 도장 찍으라는 얘기예요.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서명 날인 대신에 요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협력 의무를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출제 지문은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로서 구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혼자 가서 판결문 가지고 와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결국은 서명 날일에 가름하는 것이다. 자, 한편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손해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자, 자주 출제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매매계약 해제 가부. 이게 잘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건데 좀 암기를 해주십시오.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야기 초보자나 그리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다만 이거는 거래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계약 자체를.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매매계약을 해제는 모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매매계약 핵심 요소는 뭐죠?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주된 거예요. 급부도 있는데 나누어요. 계약서에 딱 두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을 유형화시키면 주된 급부가 있고 부수적인 게 있어요. 급부 이행을 나누는 거예요. 크게. 주된 급부는 되면 계약의 핵심 요소예요. 그러니까 매매계라는 그 성립의 징표가 뭐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 주는 거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건물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된 급부를. 부수적인 것은 급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당연히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당사자가 약정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거기까지 나오진 않아요. 네,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판례는 명시적으로 왜 해제할 수 없는지는 설명하진 않아요. 또 한편은 계약 해제는 뭐라고 했죠? 계약이 유함을 전제로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유함을 전제로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이 유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도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을 어떻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암기를 해 주십시오. 한편 협력 의무와
유동적인 무효인 매매, 협력 의무와 매매 계약 급부 의무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는 것. 이것도 정말 잘 나옵니다. 동시행 관계 이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각자 뭐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을 넘겨주겠죠.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돈 줘. 계약했으니까. 그럼 매수인은 어떤 생각이죠? 내가 먼저 돈을 줘버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줄까? 먼저 하기 싫어합니다. 대부분 야,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같이 해야지. 네가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나도 그 동시에 돈도 줄게. 그게 동시행 관계예요. 기본적 동시행 관계예요. 그런 겁니다. 야, 네가 먼저 너도 나한테 이거 해줘야 하잖아. 네가 그거 함과 동시에 같이 하자. 그게 동시행 관계예요. 매매 계약에서는 뭐가 있어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의 의무가 동시행 관계예요. 그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다만 당사자 의사표시로 달리 정할 수는 있어요. 먼저 등기를 먼저 넘길 수도 있고 먼저 계약금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거는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 원칙적 모습은 동시에.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같아서 먼저 돈 주겠습니까? 등기 서류도 안 받고. 그걸 생각입니다. 그게 동시에 관계인데 그러면 이런 돈을 주는 것과 협력 의무가 그런 관계처럼 될 수 있냐? 그건 아니다. 그럼 동시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매매 대금 이행청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수인이 계약이 무효인 상태에서 계약서 썼죠.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 계약서 썼어요. 그 계약금도 줬어요.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죠? 매수인 매도에게 자, 우리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내가 작성했으니까 너도 도장 찍고 제출하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라 하냐면 야, 매매 계약 따르면 너 나한테 돈을 줄 의무가 있어. 내가 이 신청서에 도장 찍는 것과 네가 나한테 돈을 준 것과 동시에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 하면 협력 의무와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도장 찍는 의무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게 동시행 관계였는데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런 얘기를 못해요. 네가 돈 줄 때까지 나는 협력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래서 쉬운 지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돈을 주는 것을 예를 들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협력 의무 들어오니까 아리까리해요. 왜냐면 협력 의무는 매매 계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만이 효력이 발생될 규정 때문에 받는 것뿐이지 매매 계약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쌍무계약 특성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내용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쓰기 때문에. 또 중요하거든요. 어느 편에서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타당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현실과 타당성 측면에서 고려한 거지 논리적 문제에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나옵니다. 이행 제공 있을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네가 돈 줄 때까지 나 서명날이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논거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동시이행 관계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설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줘요. 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참 특이합니다.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면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반면에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돼요. 따라서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전환되기 전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에서 계약금 주잖아요. 그 계약금의 의미는 해약금 약정이라고 해요. 이 해약금 약정이에요. 자, 계약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함부로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법정 해제권이나 아니면 약정 해제권이에요. 법이 정한 해제권이 있으면 그걸 행사해서 계약을 깨뜨리고, 아니면 계약서에 이러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해제했으면 그게 약정 해제권이에요. 약정 해제권의 대표적인 게 계약금이에요. 이 얘기는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고 일방적 계약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예요. 그래서 특징은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왜냐면 제가 설명했잖아요. 계약의 해제는 뭐라고 써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논하는 문제다. 근데 이건 뭐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해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이라는 그리고 해약금 약정에 의한 해제권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고 거래 현실에서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준 이유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논리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유동적 무효입니다. 만약 확정적 무효라면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해약금 약정에 의해서 배액을 상환하고 아니면 포기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 받은 사람이잖아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어느 상태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계약금 계약, 해약금 약정에 따라서 하려면 단서가 있어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나중에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암기를 하셨는데 아직 매매 계약에 계약금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딱 와닿지 않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근데 이행의 착수와 관련해서 이게 쟁점이 됐어요. 허가 신청을 했고 관할 결정에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그게 이행의 착수가 되면 뭘 못한다?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일방적 계약을 해지를 못해요. 그래서 쟁점이 됐어요. 과연 허가 신청 및 관할 결정 허가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는다. 기억을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에 이행의 착수를 본다면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도 이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뭐 배액 상환하고 아니면 포기해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관할 관청의 허가 신청 및 허가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단지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뭐 중도금이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어떤 이행의 착수가 없으면 여전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금이란 얘기는 약정 해제권이어서 어떤 조건?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해약금이라고 논란의 여지 없어서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한, 즉 배액 상환하고 받은 사람은 돈을 받는 사람 누구죠? 매도인이겠죠. 매수인은 돈을 준 사람이니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 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인가?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틀린 거죠.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계약금의 해제도 허용된다는 겁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의 착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지 허가만 받았다. 근데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자,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는 허용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다. 반대로도 이행의 착수 전에는 이행의 착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 계약에서 해약금 계약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더 이해하는 게 쉽을 겁니다. 지금은 이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일까 싶은데 일단은 잘 암기를 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암기해야 합니다. 이거는.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